중국의 갑작스러운 공격. 인도 중국 접경지대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는데요. 중국의 뻔뻔한 대응에 인도는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을 이미 알고 있던 인도는 이번에는 다른 한국 무기를 구매해 중국에게 보복한다고 하는데요. 인도가 선택한 무기는 대체 어떤 무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굉음 밭을 가던 남자는 지상은 물론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굉음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는데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은 온 마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맑은 하늘에는 그 어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죠. 잠시 후 고행음은 또 한 번 하늘에서 울려 퍼지며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벌어진 괴이한 일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마을 위로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물건은 마을 광장은 물론이고 집과 주요 시설이로 떨어졌는데요. 충돌로 인해 집은 물론이고 주요 시설까지 파괴되었죠. 경험이 있는 직후 즉시에 짐을 쌓아 도피한 인도 주민들의 기지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주민들을 밀쳐 대비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조사 결과 하늘에서 떨어진 물건은 우주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우주 쓰레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밀 조사한 끝에 이 우주 쓰레기의 출처가 중국인 것이 드러났죠.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이 물건의 정체가 중국 스촨성에서 발사된 직접방송 위성 중 신구비의 운발 로켓 잔해로 분석된다며 향후 추가 추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구자라트주 바리지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고에 많은 인도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이번만 발생한 곳이 아니라 여러 차례 우주 쓰레기가 인도에 떨어지면서 인도인들이 다치거나 재물 손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중국은 그때마다 계산 실수 혹은 착오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며 인도양을 향해 떨어뜨리기 위성이 계산 실수로 인해 인도 주요 지역에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해해줄 것을 요청했죠.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4월에도 중국은 비슷한 사고를 냈기 때문이죠. 마하라슈트라 주 천데라 부르시의 신대와 희마을에는 엄청난 규모의 잔해들이 마을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직경 3m 무게 40kg짜리 로켓의 연결링은 마을 중앙에 떨어지면서 깊숙한 상처를 남길 정도로 마을 주민들에게 악몽 같은 날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작년 2월에 쏘아 올린 통신기술 시험 의성 DJS 데블스의 운발 로켓인 창정 3B의 잔해로 밝혀지면서 인도 언론에서는 이게 중국이 의도적으로 인도를 겨냥한 우주전쟁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죠. 한두 번도 아니고 비슷한 실수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국가의 무능을 의미하거나 혹은 실수로 의장한 공격을 의미하는 2020년에 벌어졌던 중국-인도 갈등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롯한 인도 정부는 중국 정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며 중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쪽으로 선회했는데요. 그러나 불행히도 가까스로 진정된 평화가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인도를 향해 포탄을 쏘며 인도 영역을 공격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분쟁 지역인 라다크 지역 근처 파노 쪽으로 중국이 공격을 가하며 인도인들은 위협한 것이죠. 인도와 중국의 치열한 영토 분쟁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라다크 중국이 인도를 향해 도발에 나서며 공격을 가했죠. 인도군이 기갑전차를 끌고 나오면서 중국군은 황급하게 도망갔지만 이미 라다크 일대의 폭격으로 헤집어 놓은 것이죠. 충격받은 인도 정부는 갑작스러운 공격의 원인을 조사하고자 라다크 일대에 조사하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중국이 라다크 일대 다리를 비롯한 군사시설을 건설 인도 몰래 중국 기지를 짓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인도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집중 포격이 있었던 장소인 판공호에 중국이 몰래 병력은 물론 기지 건설까지 추진하며 인도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 인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곳이 완전히 기지화되었다면 인도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죠.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살라미 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중국 인구를 비롯해 중국 건물에 인접한 국가의 설치 이후 경계선을 침범하면서 조금씩 중국의 영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이 타국 침략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죠. 파키스탄과 부탄에 침공할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주변 군사 경계 지역에 중국 건물을 지으며 자국당임을 주장이를 토대로 군사 침입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인도 역시 비슷한 수법을 당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과거 2020년 라다크가 루안 계곡에서 유혈 사태가 있었던 것도 중국이 인도군을 지키고 있던 지역을 침입했기 때문이었죠.
소규모의 유혈 분쟁으로 인해 사망자가 나올 만큼 치열했던 이 전투로 인도군은 병력 확충은 물론이고 K9 자주포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중국 침략을 막기 위해 황급히 무기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도 이를 의식해 인민해방군을 라다크와 방글라데시 인근으로 이동, 이 지역에 있는 중국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경계를 침입하는 등 자극적인 행동으로 인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즉각 중국에게 공격의 책임을 물으며 지속적으로 인도를 향해 위협을 가한 것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중국은 인도의 행동에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 전 대변인은 인도를 향해 대체 어떤 억하심정 때문에 중국에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중국이 라다크 국경 근처에서 눈을 움직인 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며 자국 영토에서 한 일이라고 언급. 중국의 국방훈련에 대해 인도가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하며 인도의 행동에 더 붙일 말이 없다고 선언했죠. 이 말이 들은 인도는 즉각 중국에게 제재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식량위기로 전세계가 위급한 가운데 돌연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자국 안보를 위한 일이며 밀 수출에 있어 인도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도만큼 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식량위기로 인해 각종 곡물이 모자란 상황. 이 가운데 인도가 밀 수출량을 늘리겠다고 말하며 지원을 약속했으나 공교롭게도 중국의 공격 이후에 돌연 인도가 말을 바꾼 것입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밀 수출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돌변한 인도의 반응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중간자적 위치로 러시아와 미국 사이를 오가며 간을 보던 인도는 갑작스럽게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규모 군사 금융 지원을 검토했습니다. 군비 증강을 위해 즉각적으로 인도는 미국과 손을 잡은 것이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에 약 5억 달러 하나로 63,303억 원에 해당하는 군사 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안보 협력을 인도에게 요청했죠. 인도 역시 이에 응답하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원래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무기 수입을 진행, 미국의 속을 썩이며 동맹에 있어 불안 요소가 되었죠. 인도 입장에선 미국과 러시아가 균형 외교를 통해 이득을 보려고 있었고 미국과 러시아 둘 다 현재 인도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최대한 자국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공격으로 인해 인도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러시아와 발맞춰 중국이 아름아름 지원을 하고 있던 가운데 러시아 중국을 한통속으로 바라본 인도 입장에선 중간자적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앞장서서 금융 지원을 약속한 입장에 인도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기 수입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것도 인도가 미국의 손을 잡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로이터 통신은 이어 인도가 러시아산 군사장비 수입을 줄이고 수입 다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많은 군사장비 중 50 이상이 러시아제 제품. 그러나 인도는 이번 기회에 다른 제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인도 공군은 한국산 제품을 구입 목록에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F-50 전투기가 인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고려되는 상황. 필리핀 공군이 민다나오 섬에서 벌인 마라의 전투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을 입증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에서도 F-50 전투기를 요청하며 갑작스러운 수요 폭증이 일어났죠. 인도도 이미 K9 자주포를 사용해보고 한국산 제품에 만족을 느꼈었기에 F-50을 고려하고 있죠. 중국군의 도발의 K인이 아닌 자주포로 육군 화력을 강화 이후 공군 병력에 있어서도 한국 전투기를 도입해 지상과 상공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죠. 중국의 도발에 맞선 인도의 대응, 함부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략하려 한 중국이 인도에게 호되게 당하길 바라며 새로운 항공무기 수입을 원하는 인도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